자, 요거 이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제 천간별 12운성 요것도 하는 것도 배웠고, 그다음에 사주명식 풀이를 하는 거를 오늘 한번 볼게요. 그 섬유의 운동성에 영향이 있으니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명식은 이제 이분이에요.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음, 뭐 이제 여자예요. 이 사주 명식은 여자. 여자. 여기는 남자 거예요. 남자. 제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공부에 잘 맞는 사주를 한번 갖고 와 봤어요. 이렇게 보면 여자 이제 우리가 서로 처음에 사주를 보면 우선 띠를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계유연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수니까 뭐죠? 음간이죠, 음간. 음, 음간의 여자니까. 여자는 음으로 태어났으니까 다, 대운이 순행을 하겠구나. 자기에게 맞게 태어났네까지 기억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유금이니까 닭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뭘 봐야 되죠? 일간과 월지의 관계를 본다. 병화술월생이네. 10월에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화는 원래 6월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술월에 태어났네. 10월에 태어났네. 가을에.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술에는 뭐가 임묘되죠? 병화가 임묘된다 그랬어요. 불이 죽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래 술토라고 해서 병화한테는 토가 원래 식신이잖아요, 식신. 근데 사실상 식신이긴 하지만 이 술토는 병화를 임묘시키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상 식신의 역할을 좀 애매하게 하는 거죠. 나를 식신은 원래 나의 먹거리, 내 어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갖고는 있는데 근데 나를 임묘시켜. 그러니까 좀 나를 힘들게 하겠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때 일간과 월지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관계를 이해했으면 이제 나머지 글씨들을 보셔야 돼요. 특히 월지 옆에 뭐가 있죠? 유금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임수와 계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얘네들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차가운 기운의 애들이야. 왜냐면 신유술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금의 기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술은 원래 술은 인후술 운동을 하려고도 하고 안에 지장간에 신정무 정화도 숨겨져 있지만 유금을 만나는 순간 이 신금은 이 술토는 신금의 기운이 더 세지는 거예요. 왜냐면 술토 안에는 신정무가 있잖아요. 신금, 정화, 무토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러면 이 유금을 만나는 순간 신금의 이 안에 금의 기운이 더 세지겠네 라고까지 읽으셔야 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월지 옆에 무슨 글씨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면 그러면 이 병화술월생은 지금 식신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제격에 가깝겠네. 왜냐면 이 안에 신금도 활발하게 움직일 테니까 라고 거기까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의 기운을 많이 가진 여자분이죠. 재성의 기운이 많다고 봐야 돼. 그래서 근데 이 여자분이 지금 되게 예쁜 글씨를 갖고 있죠. 임목을. 원래 술토 안에 병화가 임묘되는 상태인데 임목 안에는 뭐가 살죠? 병화가 장생을 해요. 이거 뭐 병화는 어디서 장생한다고 돼 있어요? 임목 안에 장생이 되잖아요. 그쵸? 기억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일지 자리에는 꼭 자기의 어떤 힘을 좀 많이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술토가 병화를 언제든 잡아 가두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밑에 편인이지만 엄마가 나를 장생시키는 엄마가 나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병화술월생 이 여자분이 그래도 힘을 갖고 있겠구나. 그래도 자기 힘을 갖고 운동을 하려고 하겠네가 되고요. 또 우리 아까 여자는 음간으로 태어났는데 양간의 글씨가 많으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는 인옷을 해묘미 요 글씨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 그랬고 남자는 사유축 신자진 이 글씨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분은 여하튼 인목도 갖고 있고 술토도 갖고 있어요. 요거 이제 사유축은 금이지만 그러면 어쨌든 시간은 모르겠지만 인옷을 하는 운동성을 가진 글씨들이 있으니까 화운동을 하는 글씨들이 있으니까 좀 유리하겠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사주 명식에 여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양의 운동성을 가진 글씨가 많으면 약간 좀 저 사람이 그래도 좀 편하게 살 운명을 갖고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병화순월생인데 이 인목이 꽤 좋은 작용을 하고 있어. 여러분이 이제 사주를 보면 여러분의 이 사주 명식에서 어떤 글씨가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용신하고는 달라요. 이 사주 명식에서 이 일간을 도와주는 글씨가 어떤 건지를 좀 찾아볼 수 있는 이제 눈을 점점 키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듯이 인목이 지금 되게 괜찮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요 위에 수의 기운이 있는데 얘네들도 이 인목을 통해서 나가요. 그쵸? 왜냐면 얘네들이 편관 정관이니까 관이 세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 관은 어쨌든 병화를 묶어두려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관리하는 애들을 이 인목송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인목의 역할이 이 사주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의 주인은 뭐, 용신이고 뭐고 간에 그건 둘째치고 이 인목이 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 수 있어요. 이 사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주에서도 항상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히 쓰이는 글씨가 뭔지를 한번 파악해보고 그 글씨가 손상을 입을 때 조금 안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이 인목을 잘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뭐가 있죠? 이 글씨가 손상될 수 있는 게 우선 인해합이 되면 합이 되면 또 인목이 잘 사용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충을 받을 때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뭐 인목이 인신충이겠지.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원진이 들어왔을 때도 그러니까 어쨌든 나의 그러니까 이게 꼭 일지자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주에서 이 인목이 또 어딘가에 뭐 다른 데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글씨가 문제를 파악하시라는 거지 무조건 내 일지자리가 소중해를 얘기하는 게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이 인목이 소중하니까 이 인목을 좀 소중하게 써야겠구나. 그러면 이게 편인이니까 이 사람은 약간 자기 기술, 문서, 자격증 이런 것도 좀 소중하겠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걸 갖고 움직이는 게 이 사람이 좀 돈을 벌 때 유리하겠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보고 지금 뭐 이제 원래는 사실 궁합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사주 저희 12운성 배웠으니까 그거 보는 법도 오늘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12운성이 중요한 거는 나의 일간을 중심으로 여기에 나의 모든 육친이 다 들어있고 그거를 이 표에다가 입력을 해서 그 아이의 흥망성쇠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재성의 움직임이 좋은 사람인지 관성의 움직임이 좋은 사람인지 인성의 움직임이 좋은 사람인지에 따라 내가 지금 써먹어야 할 무기를 여기서 이 12운성의 표를 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자, 병화일간에게 지금 우선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재성하고 관성이잖아요. 그렇잖아. 응? 여러분, 그쵸? 돈 벌고 직장이 빵빵해야지 내가 지금 걱정이 없으니까
그 움직임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내 사주에 갖고 있는 기운에서 봤을 때 재성의 움직임이 어떤지 한번 봐봐요. 병화한테 재성은 뭐죠? 경금하고 신금이죠. 신금은 정제, 경금은 편제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모르면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가지 마시고. 그러면 이 경금과 신금이 이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볼게요. 우선 유술, 얘네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예요. 경금은 유술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제왕과 새가 돼요. 제왕, 새의 기운을 갖는 거고, 신금, 정제는 술유를 만나면 어때요? 관대와 걸록이 되죠. 그러면 꽤 이 재성의, 이 사람은 재성의 기운을 꽤 갖고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재성의 기운이 되게 왕하게 태어난 사람인 거야. 12연성으로 봤을 때. 그러면 특히, 어, 유금의 이걸 갖고 있잖아요. 유금. 이 사람이 병화가 유금. 그리고 요 안에도 사실상 신금이 천간에 신금이 있다는 건 유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 아직 천외기인이란 말을 안 배워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병화한테는 이 유금이 천외기인이에요. 정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제가 천을기인인 거야. 귀인이에요, 귀인.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돈을 좀 잘 타고났구나. 어쩐 돈 문제에 있어서, 재 문제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하는 사주를 갖고 태어났네. 재를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사주네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버지잖아요, 제가. 그러면 조상 자리에도 천을기인이 있어. 그리고 아버지 자리, 부모 자리에도 여기에 신금 천을기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2기운도 강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돈을 좀 버시는 분인가? 집안이 좀 사는 사람인가? 거기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타고난 건 좀 괜찮다고 봐야 되고, 여기 이제 편인의 엄마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의 어머니, 편인, 이 편인이 간목이 인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걸록이에요. 그쵸? 그리고 정인의 엄마는 인을 만나면 재앙이야. 그러면 엄마의 기운도, 인성의 기운도, 어, 꽤 괜찮겠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인성 재성을 꽤 잘 갖고 태어났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연은 거의 그거잖아요. 초년. 여기도 뭐 중년. 그리고 여기도 이제 초년에 해당되는 거고, 이 일간에 가면 중년에 해당되고, 시지가 말년이니까, 초반에는 약간 재성의 흐름으로 이 사람이 좀 인생을 살 것 같고, 후반전에 들어가면 뭐 시간은 없지만 지금 현재, 인성의 흐름으로 살겠네, 앞으로는. 거기까지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사주 명식은 받고 재성의 흐름이 꽤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뭐 인성의 문서의 힘도 괜찮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하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한번 질문 볼게요. 아, 어, 관가 제가 센 사주인데 일간 옆으로는 겁재, 유일하게 연간의 인성이 있어요.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천간의 글씨는 그냥 글씨일 뿐이에요. 나의 생각. 지지가 그 글씨가 살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인성을 지지가 생해주고 있는지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내 인성이 만약 병화야. 근데 내가 지금 지지가 수레자 축으로 흘러. 그러면 내가 아무리 천간에 인성이 있어도 그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지의 세력이 중요하다고 보시고요. 천외기인과 공망이 같이 있으면 천외기인이 공망이냐는 얘기인가요? 천외기인으로 해당되는 글씨가 공망이면 어떡하냐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공망은 공망이고 귀인은 귀인이에요. 둘 다 작용해요. 근데 좀 안타깝긴 하죠. 천외기인인데 공망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천외기인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에 사주 보는 법을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명식에서 이제 잘 쓰는 글씨를 찾고,
명식이 어떤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12운성에서 내가 뭘 많이 갖고 태어났는지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특히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재와 간의 움직임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돈을 벌고 직장을 다녀야지 먹고 살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제 재간의 움직임을 특히 이 표에서 한번 찾아보는 게, 뭐 외우시면 더 좋지만 외우는 게 힘드니까 표에서 찾아보세요. 그렇게까지 봤으면, 아, 병화술월생, 이 사람은 재하고 인성을 그래도 꽤 적절히 갖고 있네. 그러면 자,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너무 좋지만 내 운이 그걸 써먹을 수 있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 이제 운이 재성을 어떻게 써먹는지 볼게요. 우선 경금, 편제죠. 편제는 어떻게 흘러왔어요? 이 사주가 해자축인으로 흘러와요. 지금 대운이. 그쵸? 그러면 경금이 해자축인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해자축인묘. 병사묘절로 가죠. 20대부터 축인으로 들어가면, 경금이 축인으로 들어가면 묘절이에요. 아, 그러면 이 사람 편제성 돈의 흐름은 별로 안 좋은 거야. 어. 그러면 신금, 정제의 흐름은 어떤가 볼게요. 축, 축자, 어디가 있어요? 축자, 인묘, 진, 이렇게 가죠. 정제도 묘제태양으로 가요. 그쵸? 그러면 어, 정제의 흐름도 별론 거야. 그쵸? 응? 그러면 언제가 좋았냐면 어렸을 때 신금이 자수, 저 이제 9살부터 요때만 지금 정제의 흐름이 좋았다는 거예요. 아기 때만. 그럼 뭐예요? 이 아기가 정제의 흐름이 좋았으면 아버지가 돈을 잘 버셨겠죠. 아, 이때 아버지가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거나 뭔가 가정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병화술월생이 가장 힘들어지는 구간이 이제 이때가 되는 거예요. 29살. 을축대운. 왜 힘들어지냐? 이때까지는 어떻게든 정제든 편제든 좀 그래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단 말이죠. 뭐 특히 요 정제는 꽤 괜찮게 흘러왔는데, 축에, 우리 축토에는 뭐가 임묘된다 그랬죠? 경금이 임묘된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축토에는 경금이 신금의 형태로 임묘된다 그랬어. 금이 죽는 세상이라 그랬잖아. 왜 축토에 금이 죽죠? 인묘진, 이 나무의 세계를 건너가기 위해서 축토가 금을 이 안에 숨겨버린다 그랬잖아요. 야, 경금 너 큰일 난다. 나무 만나면. 너가 아무리 도끼여봤자 저 나무, 아름드리 나무들이 저 숲을 너가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인묘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경금과 신금은 뭐예요? 재성이잖아. 한마디로 내 재성이 이 안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언제 동안? 30년 동안.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재성의 기운을 왕하게 갖고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돈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기간에는 그러니까 제 돈의 흐름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시간을 보낸다는 거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29 전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는 망한 거예요? 어? 나는 망한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쵸? 그리고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의 흐름이 약한 거. 근데 우리가 살면서 돈이라는 걸 꼭 현금으로 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어. 그러게 누구야? 맞아. 뭐 군만두만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30년 동안. 그럼 어떻게 살아,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요. 자, 나라는 병화가 술을 만나면 원래 어떻게 되죠? 묘예요. 뭐 묘지에 들어가니까 나는 재성의 흐름은 좋게 태어났는지 몰라도 나 자체, 병화 자체는 묘지에 들어가게 태어난 사람이야. 힘이 없잖아. 나 태어났는데 묘지 안에 있대. 아이씨,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병화라는 애가 이때부터
임묘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장생을 하고 목욕을 하고 관대를 해서 나의 힘이 세지는 운으로 오죠, 이 사람은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재성의 흐름은 약한데 나라는 애는 드디어 묘지에서 빠져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결국 너라는 인간을 써서 뭐로? 문서로 활동을 해. 그러면 너는 돈을 벌 거야. 라는 뜻이에요. 너가 현금을 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식을 하려고요. 대박이 날 겁니다. 하면 주식은 그래도 조금 나요. 왜냐면 문서니까. 어. 근데 이제 만약 현금을 갖고 뭐 내가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이제 이 사주가 문제가 되고요. 저는 뭔가 자격증을 갖고 혹은 이 사람은 교육업도 되죠. 인성이니까. 이런 쪽으로 풀어 보려고요. 그러면 잘 나가죠. 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리고 또 뭐예요? 병화한테는 무토도 같은 거예요. 무토가 살아나는 시기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무토가 있든 없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병화와 무토는 화토동법으로 같은 거야. 그러니까 화일간들은 내가 살아나면 식신과 상간도 같이 살아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식신의 움직임도 너무 괜찮아지는 거죠. 그럼 식신은 뭐예요? 나의 재주. 그러니까 뭐 부동산, 기술, 지금 이 사람의 흐름은 자격증, 식신, 나의 어떤 재능을 이용해서 하는 거, 뭐 직장 생활도 괜찮겠죠? 식신이니까. 아니면 뭐 가게도 괜찮겠지. 자영업. 이런 거를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적어도 이 구간에는 현금의 형태가 아닌, 뭐 아까 제가 주식 얘기했는데 주식도 괜찮아요. 박아 두는 거니까 그거는. 막 뺐다 뺐다 하는 거 안 되는 거고, 땡겨 써 가지고 뭐 이렇게 대출하고 막 이런 게 안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어떤 묶어 두는 돈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유리하겠구나까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쉽죠? 너무 쉽다고 얘기하세요, 빨리. 이거 너무 조용해졌는데? 어려우신 건가요? 자, 이제 우리 이걸로 12운성으로 이제 재간의 재성의 흐름은 봤어요. 재성의 흐름. 재성을 갖고는 났는데, 태어는 났는데, 대운에서 별로 돈을 갖고 있는 걸 도와주진 않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쪽으로 찾아봐야겠네.까지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관의 형태를 볼게요. 관. 이 사람한테 관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걸 타고났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병화한테 여기 딱 평간과 어, 가스라이팅 쉽죠? 사주라이팅. 평간과 정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친절하게 평간 정간을 딱 그냥 천간에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제 관의 움직임을 볼게요. 여자분이니까 관은 직장도 되고 남편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술토라는 거를 이 평간과 정간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평간은 어떻게 해요? 술토, 관대. 세력이 세죠. 관의 세력이 꽤 센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수는 술토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새. 그리고 새도 뭐 재앙 다음이니까 나쁘지 않죠. 세력이 꽤. 근데 이제 평간의 세력이 더 센 거죠, 정간보다. 근데 이제 정간의 세력은 여기 임목, 임목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 목욕. 늦게 결혼하면 이제 정간의 남편을 만날 확률이 높겠네요. 요 앞에는 술유니까 술유의 때는 술유, 관대 목욕. 평간의 남편의 세력이 더 센 거예요. 앞부분은. 그쵸?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은 그 '관은 세력을 꽤 갖고 태어났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잠깐 공망이 나와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근데 술해가 공망을 맞았어요. 그쵸? 해수가 공망을 맞았어. 그럼 평간이 공망을 맞은 거거든요. 어. 그러면 이왕이면 정관을 만나는 게 더 좋겠죠. 평간이 공망을 맞았으니까 잘 사용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웬만하면 정관을 맞았으면 정관을 만나는 게 이 사람한테는 더 유리하겠다. 그리고 정관의 세력도 있으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술 정도면. 그쵸? 세병이긴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운을 봐야 되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은 관이 약한 사람은 아니야. 관이 없는 여자는 아니네. 결혼할 수 있겠네. 남편을 만날 수 있겠네라고 보고 근데 이제 운에서도 좋아지나? 도와주나? 라고 봐야 돼요. 그럼 아까 어떻게 됐죠? 술의 자축 인묘로 흐르죠. 이 사주가. 그러면 술의 자축 인묘는 어떻게 돼요? 이거 패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 술의 자축. 엄청 세죠. 관대, 걸록, 재앙, 세. 누가? 정관이. 그러면 이 사람은 정관의 흐름이 좋네. 응? 그리고 심지어 평간은 공막 맞았으니까 정관을 차지해야 되니까 아 남자나 직장의 흐름이 좋고 정관이 더 세니까 이 사람은 뭔가 조금 안정적인 직장이나 혹은 뭐 약간 아까도 뭐 교육업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뭐 공무원 뭐 이쪽도 좀 할 수도 있겠다. 특히 요 앞에는 요 어린 때는 좀 더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도 이제 요 무렵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요때까지도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배운 거를 좀 써 보자면 내 일지자리 이게 남편이잖아요. 그쵸? 응? 임목을 만났잖아. 그러면 우리 그 12운성의 남편 보는 법 하면 계수가 임목을 만났어요. 정관이 임목을 만났어요. 그럼 뭐예요? 목욕이에요. 목욕. 목욕 배우자가 뭐죠? 내 배우자 자리에 목욕이 있으면 뭐라 그랬죠? 멋 좀 부리는 남자. 응. 돈 좀 많이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어떻게 하다가 평간의 남자를 만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평간의 남자는 인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평간은 뭐예요? 임수가 인을 만나면 뭐예요? 병이에요, 병. 그러면 병 맞나요? 임수가 인을 만나면 병이죠. 그러면 음, 내가 정간의 남편을 만나면 멋 좀 부리는 남편을 만날 거고, 평간의 남편을 만나면 조금 그래도 나를 좀 받아주고, 나한테 좀 맞춰주는 남자를 만나겠네. 기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겠고, 내가 타고난 관이 이렇게 세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결혼을 하겠어.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로도 우리 왜 12신살 봤었잖아요. 내 띠로 봤을 때 내 12신살의 일지자리에 남편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12신살로 보자면 사유축 운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유축 금운동을 하는 사주잖아요. 이 사주가 닭띠니까. 근데 내 남편 자리에는 임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유축 금운동 아래 그룹이죠. 인호술 운동하는 그룹을 만나는 거잖아요. 내 남편 자리에 나의 아래 그룹에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가 이제 임목이야. 그러면 무슨 12신살로 뭐가 되냐면 겁살이 돼요. 겁살. 인호술이니까 겁살, 연살, 반환이니까 인이니까 겁살. 그래서 겁살 남편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 배웠듯이 겁살은 누가 내 거 뺏어갈까 봐 걱정하고 내가 남의 것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배우자를 만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뺏거나 뺏어오는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것까지 유추해 볼 수 있어. 정간의 남편은 목욕이고 12신살로 보면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생긴 남자, 인물이 좀 되는 남자, 멋을 아는 남편을 만나서 뺏길까 봐 걱정하면 산다는 의미도 되고 그런 남자를 만나서 내가 뺏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 12신살로 사주 명식 해석하는 걸 보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사유축 금운동을 하는 띠가 근데 그 외의 글씨가 인호술하는 임목과 오화 즉
사유축의 아랫그룹을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아랫그룹 글씨, 이노술. 우리 12신사 모르면 12신사편 갖고 오세요. 그래서 보고 오세요. 그래서 이 나의 아랫그룹 글씨가 많은 사람이잖아. 그쵸? 응? 겁제, 반한 이런 글씨가 그러니까 나의 지지에 내 아랫그룹 글씨를 많이 갖고 있는 12신살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런 사람들은 약간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윗그룹 글씨가 사유축이 이 사람이 사유축이니까 윗그룹은 뭐죠? 신자진이잖아요. 신자진의 글씨가 만약 이 밑에 많아. 그러면 좀 내가 도전하고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내가 사유축 금운동을 하는 띠를 갖고 있는데 내 아랫 그룹인 인호수를 많이 갖고 있어라고 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편하게 살려는 이게 반한 막 이러니까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여자분이잖아요. 그러면 요 축이 이 수를 만나면 축술미가 돼요. 술미형이 되잖아요. 축술미 사명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음 축술미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내가 수를 갖고 있어. 내 일지나 요 밑에 월지 밑에 수를 갖고 있는데 내가 축대운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축술이 되죠. 그리고 미년을 만나면 축술미 내년이죠. 요런 경우에 이제 출수미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축술미 사명살이라는 거는 뭐 수술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직업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법적인 송사나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기도 한데 만약에 내가 뭐 직업적으로 좀 그런 법적이나 약간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뭐 이런 걸 좀 쓰고 있어. 그러면 또 그거는 좀 감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어차피 출수미 형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정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좀 '내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제가 오늘 올려드린 사주에서는 요 을축 구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인생에서 좀 가장 좀 힘들게 넘어가는 구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요때까지는 재성이나 아버지의 힘으로 잘 살았는데 요때는 이제 아버지의 힘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런 구간 요 구간을 근데 잘 견디면 그다음부터는 나의 힘으로 아주 잘 살 수 있는 구간으로 가죠. 그거 누구나 이렇게 중간중간 있어요. 그 진술충미 구간을 만날 때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사주에서 찾아보면 고때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어떤 조정을 해야 할 일, 여러분이 인생에서 좀 한번 쉬어가는 템포가 될 수도 있고 좀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큰 변화, 부귀빈천이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막 언제 이렇게 또 갔죠? 음. 그러고 그래서 오늘 궁합을 배웠으니까 그냥 이거 간단히 예시를 들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묘수랍 화가 되죠. 이 남자를 만났어. 정화 묘월생 남자를 만난 거야, 이 여자가. 계유년의 을묘월에 정유일에 태어난 남자를 만약에 만났어. 그러면 묘수랍 화가 되죠. 육합이 되네요. 우리 아까 배웠죠. 첫눈에 반할 수 있어. 그러면. '어 내 스타일인데?' 이렇게 되는 거. 근데 그다음에 내 일지 자리가 어떻게 돼요? 인유원진이 되죠. 제가 이제 이걸 가져온 이유가 이게 가장 좀 무서운 궁합이에요. 육합이나 삼합이과 원진이 이렇게 섞여 있는 궁합. 합과 원진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이게 차라리 원진이 있거나 뭔가 충이 있으면 그냥 찢어지면 되는데 합도 있고 막 원진도 있고 막 이렇게 되면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또 너무 좋을 땐 너무 잘 맞는 거야. 막. 어. 분명히 너무 사랑하는데 갑자기 너무 미워. 막 이러니까 완전 애증의 관계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음 수련이니까 10 월이죠,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3 월이에요.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5 개월 차이네. 5 개월 차이라 그래. 그래서 만약에 "내 친구야. 어떡하니?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 해 주시면 돼요. 4 개월 차이를 많이 "빨리 가서 생년월일 물어보고 4 개월 차이를 만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궁합이라는 건 100%는 아니고요. 왜냐면 어떤 사주는 꼭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뭐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그 기운 그 나의 그 쏠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운을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4 개월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만약에 나는 뭐 수밖에 없어. 그러면 목을 만나야지만 해결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나머지 현상도 봐야 돼서 100%의 사주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4 개월 차이가 좋다. 그리고 궁합은 골고루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행이 골고루 섞여 있는 분들한테는 그냥 적당하게 왜냐면 그분들은 특별히 모나지 않게 그냥 상대를 배려해 줄 수 있거든. 뭐 아주 사랑하고 좀 덜 사랑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배려가 가능하고 존중이 가능한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요즘은 또 왜 사주가 이렇게 한쪽으로 확 쏠린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요즘 사주가 특히 더 그래요. 옛날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더욱 궁합을 보고 그 사람과 나의 기운 관계를 보고 어떻게 좀 '인생을 결정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궁합이 몰려 있는 분들은 상대를 배려하는 게 좀 쉽지 않아서 그래요.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 너무 많이 했네요. 피곤하시죠 여러분? 근데 너무 재밌죠? 재밌게 들으셨어요? 이번 주는 궁합을 배웠으니까 이제 다 여러분에게 숙제는 빨리 이제 주변 사람들의 궁합을 봐 주시는 거예요. 궁합 많이 봐 주시고